자, 아스피린에 대한 논문의 소개를 해드리는 시리즈 4개를 해드린다고 했는데요. 벌써 2개를 했고, 그걸 마무리하기 위해서 3번째 아스피린에 대한 논문 리뷰를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스피린에 대한 논문 2개를 지금 리뷰를 하면서 좀 생각이 든 게, 이런 논문 자체를,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바로 드리기가 어떻게 보면 왜곡된, 그 말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는 좀 염려가 있어서 그 말을 먼저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을 왜곡하는 것도 아니고 이 논문이 말을 왜곡하는 거는 아닌데, 문제가 의사들이 이런 논문을 봤을 때는 이게 이거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보고 이 논문에서 요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요거는 요런 경우에는 쓸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의사들이 추리를 해서 환자의 진료에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임상 실험이 나온다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모든 의사들이 똑같이 그것에 대해 동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결과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지만 그게 가져오는 의미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의사들이 보라는 논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딱 설명을 해드리면, 그게 어떤 진실인 것처럼 딱 가지고 팡 튀어서 이게 그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 임상들 중에서 요런 결과도 나오고 저런 결과도 나와서 의사들이 하는데, 제가 이런 논문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것은 그 논문이 이래서 당신은 이렇게 하세요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논문들이 실제로 나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이런 논문들을 이제 토대로 의사들이 생각을 해서 환자들에게 진료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사를 믿고 자신의 의사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이런 임상실험 저런 임상실험을 가지고 토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를 나와서 우리가 치료를 하는 거라는 거를 말씀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유튜브 방송은 항상 어떤 문제를 가면 뭐 이런 말이 될 수 있고 저런 말이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리플도 그러면 도대체 기냐는 거냐 아니라는 거냐 이렇게 코멘트를 내신 분들도 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이걸 가지고 어떤 진리가 돼서 이게 진리라서 아스피린이 좋다 아니면 나쁘다 이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더욱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자료는 굉장히 많은 controversy 뭐라고 해야 되나요?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문제가 있는 결과라서 참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먼저 이거를 충분히 서론이 굉장히 오늘도 길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보면 이 임상 실험 저 임상 실험 결과적으로는 우리들이 뭐예요? 오래 살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건데, 그럼 이거가 됐든 저거가 됐든 원인과 결과를 막론하고 그래, 아스피린을 먹었던 사람이 끝에는 오래 살았냐 아니면 많이 죽었냐, 그거를 한번 따져보는 그 자료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아스피린을 먹었던 사람이 오래 그 실험 기간 동안 더 많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좀 안 될 것 같네. 자,
결론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좀 컨트로버시가 있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또 이상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한 논문과 같은 그 임상 실험했어요. 그래서 aspirin in reducing events in elderly라고 해서 아스피린이라는 임상 실험에서 그 임상 실험 하나의 결과를 가지고 조목조목 세분화해 가지고 여러 이제 임상 실험 자료를 해서 논문을 3개를 낸 건데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70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이라는 거는 심혈관계 질환이 없었거나 뇌졸중이 없었던 노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을 상대로 100ml짜리 아스피린을 먹어서 4.7년 우리가 추적 조사를 한 건데요. 그 4.7년 동안 19,114명을 대상으로 9,525명이 아스피린을 먹었고 9,589명이 가짜 약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4.7년 안에 1,052명이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 따져보니까 아스피린 먹었던 환자군의 환자 횟수, 1,000환자 횟수당 아스피린을 먹었던 사람은 12.7 사망이 보고가 됐고 아스피린을 먹지 않았던 군에서는 11.1 사망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아스피린을 먹었던 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4%의 그 증가율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망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암에 관련돼서 사망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스피린을 먹으면 대장암이 좀 발생이 줄어든다고 나와 있고 암에 대해서 좀 보호해주는 것처럼 이제 알려진 사실이 좀 더 많은데요. 여기서는 반대로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라서 이 통계에 대해서는 이 글을 쓴 저자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 의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통계가 4.7년을 썼기 때문에 이런 그 사망률에 대해서는 꼭 어떤 사람들을 어떤 약을 70세에서 줘서 그걸 먹어가지고 일찍 돌아가셨을까? 아니면 다 그냥 찬스였을까? 할 때 찬스일 가능성도 꽤 다분히 높죠. 그런데 우리가 임상실험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그게 꼭 통계학적으로는 의미 있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그랬을까? 다시 임상실험을 비슷하게 하면 그렇게 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통계학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런 찬스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료를 보면 꼭 아스피린이 사람을 더 많이 사망하게 했다 믿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저자도 인정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아스피린 때문에 출혈이 많은 거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혈을 감수하고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이 있었던 사람은 먹어서 혜택을 보니까 드리는 거고 그런 질환이 없었던 사람은 1차 예방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다. 그게 현재 이 논문들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에서 아무래도 추출해낼 수 있는 저의 오피니언이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의사들이 그 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논문 이런 게 제가 발표를 이렇게 한 거를 소개를 시켜드린다고 모든 것들이 흑백으로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있는 것은 의학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의사들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 있다 애매하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애매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럴 수 있고 저런 케이스에는 저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듣다 보면 굉장히 자세히 듣고
저하고 약간 레포트가 빌드가 되신 분들은 저에 대해서 저희 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시는데 그냥 한번 지나가면서 휙 보면서 대충 드시는 분은 말을 그따위로 하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이런 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느낌이 들으셨다면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좀 오픈 마인드를 하고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